유튜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근데 왜 안 하시냐면 그런 거예요. 뭔가 어느 정도 완성도를 지금 이미 기준이 생겨버렸거든요. 네.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기준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무서워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fail again이라고 이 사무엘 베케트가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fail better, 좀 더 나은 실패를 해라.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버전 11의 fail better한 버전이 남들의 보기에는 엄청난 거대한 성공일 수 있겠죠. 나한테는 11번째 좀 더 나은 실패인데 일단 결단하고 움직여서 조정을 해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사실 샘 올트먼에 대해 쓴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실리콘밸리 스타일이래요. 네. 실리콘밸리에서는 초기 베타 버전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정말 내부에서 보기에도 허접하고 오류도 많고 이게 작동도 잘 안 하고 이러는데 그거를 일단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거 좀 완벽하게 다듬어서 내놓자 이게 아니고 네. 실리콘밸리는 일단 내놓습니다. 네. 그럼 처음에 엄청 막 조롱, 비난, 맞아요. 네. 막 불평, 막 소비자들의 항의 이런 게 오는데 하면서 나아지고 네. 하다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초기에 카카오톡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화 기능 말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되는 기능들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누구 그죠. 골뱅이 해가지고 단톡방에서 네. 누구한테 이렇게 하고 이런 기능 없었어요. 없었죠. 그냥 정말 딱 채팅 끝. 그거를 완벽하게 갖춰서 내놓은 게 아니고 내놓은 다음에 버전 업그레이드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도 그런 방식을 계속 하고 있는 이유가 그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거를 이제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잖아요. 실리콘밸리와 사무엘 베케트는 정말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무엘 베케트가 훗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Ever tried. 계속 영원히 시도해라. Ever failed. 영원히 계속 실패해라. No matter. 무슨 상관이야? Try again. 다시 해라. 그리고 fail again. 다시 실패해라. Fail better. 라고 했거든요. 보다 나은 실패를 해라. 딱 이 말이 저는 사무엘 베케트가 실리콘밸리의 방식을 보면서 한 말도 아닐 테고 실리콘밸리가 사무엘 베케트를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하자 한 것도 아닐 테지만 정말 관통하는 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철학에 대해 잘 모르지만 그리고 뭐 문학에 대해서도 제가 깊이 아는 건 아니지만 사무엘 베케트가 실존주의고 이렇게 실존주의 작가들과 문학들이 이렇게 전면에 등장을 하고 많은 독자들에게 읽히고 의미를 가질 수 있었던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실존주의의 핵심이 그럼 뭐냐?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이겁니다. 실존주의에서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선언적인 의미라는 건 원래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뭔가를 하지 않는데 원래 저거 자체의 의미가 있고 나는 그냥 이렇게 있는데 행복이라는 게 원래 있고 그게 내가 언젠가 행복이 찾아오고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선언적 의미라는 건 없고 오직 각 개인이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스스로 찾아야 된다는 게 이 사무엘 베케트 실존주의가 말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행복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고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성공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경기가 나아지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각 개인이 저와 여러분이 현실에 참여해서 뛰어들어서 결단을 하고 뛰어들어서 버전 1, 버전 2 업데이트 이렇게 해 나가면서 그래서 계속 fail again 이라고 이 사무엘 베케트가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fail better, 좀 더 나은 실패를 해라.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버전 11의 fail better한 버전이 남들의 보기에는 엄청난 거대한 성공일 수 있겠죠. 나한테는 11번째 좀 더 나은 실패인데 남들이 보기에는 와, 돼 있는 여러분 스스로를 발견하실 수 있을 거고요. 아까 댓글에 잠깐 지나가서 제가 지금 볼 수는 없지만 결단을 하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가족들이 반대한다. 원래 결단을 하고 나아가려고 할 때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제일 반대를 심하게 합니다. 잘하고 있는 거라고 하죠. 반대하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네. 정말 잘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가족이 반대해요. 저는 좀 잔인하게 얘기하면 그거를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족이 반대해서 저는 못해요. 저는 핑계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실패를 해봐라가 하대님 내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유튜브에 맨 처음 올린 영상이 기억납니까? 2022년 6월 30일 날 올렸는데 네네. 제가 그때 인사부서장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네. 취준이나 이직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면접 팁 이렇게 하면 합격할 수 있다. 네네.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아이패드에다가 이렇게 쓰면서 그걸 화면 녹화를 했어요. 그냥. 그래서 화면에는 삐뚤빼뚤 제가 아이패드에다 그냥 막 쓰는 게 나오고 네네. 밑에 조그만하게 얼굴 없는 그냥 제 조금 네모나게 나오고 매우 허접한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긍정학원을 남의 거 보고 읽었어요. 그냥 제 생각 뭐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긍정학원이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래 이러면서 뭐 이렇게 한 10개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보고 그냥 나는 뭐 한다 이러고 처음 올린 게 그런 거예요. 우리 개그맨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후배들 들으면 제발 너네가 완성해서 갖고 오려고 하지 말아라. 뭔가 아이디어가 요만큼이라도 떠오르려면 일단 우리한테 와서 얘기를 해라. 선배한테 얘기를 하든 제작진한테 얘기를 하든 그러면 부시고 붙이고 해가지고 만들어진다. 근데 네가 혼자 앉아가지고 아무리 만들어봐야 그리고 만들었다고 갖고 와봐야 어차피 시간만 가고 그리고 빨리 만들어서 깨부시고 해서 다시 재조립해보고 다 같이 만들어서 힘을 보태서 해보고 아니면 다른 아이디어로 또 넘어가야 되니까 아니 한 달을 공들여서 다 짜왔다고 해갖고 대본까지 딱 내밀었는데 너무 기도한 차게 이거는 방송 불가 아예 안 되면 그 한 달의 시간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맞아요. 예. 그거와 지금 아예 유튜브로만 얘기하면 지금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유튜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근데 왜 안 하시냐면 그런 거예요. 뭔가 어느 정도 완성도를 지금 이미 기준이 생겨버렸거든요. 네.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아 이런 화면 때깔에 이 정도의 썸네일과 이런 자막과 뭔가 어떤 것들이 있어야 돼 이런 기준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무서워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허접하게 시작하는 거를 잘한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시작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실패해라가 뭐냐면 실패해야 알아지는 거거든요. 앉아가지고 내가 유튜브를 이런 걸 하면 되겠구나 라고 그 어떤 천재도 알아내지 못합니다. 이 현대사회에는 유튜브 초창기 때는 그런 걸 알아갖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가 어떤 기준에 얽매여 있었기 때문에 내가 계속 세상하고 부딪히면서 자꾸 실패하고 특히 유튜브 그래서 간단하고 짧은 거 쉬운 거부터 계속 올리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저절로. 근데 그냥 앉아가지고 내가 어떤 운동이나 이런 관련된 뭐 유튜브를 해야겠다 뭘 할 수 있을까? 죽어도 생각 안 납니다. 저는 아무거나로 시작해도 결국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팔굽혀펴기로 시작하든 스쿼트로 시작하든 라면 끓이는 걸로 시작하든 아니면 남의 책을 한쪽만 계속 읽어줘요. 한 5분이면 되잖아. 그거만 계속 올려요. 그러다 보면 갑자기 분명히 여러분 100개도 되기 전에 아마 처음에는 진짜 읽고 끝낼 거예요. 막 무섭고 읽기만 하고 딱 끝냅니다. 영상. 한 100번 지나면 분명히 뭔가 말하게 돼요. 말하게 되고 그 다음 읽는 책의 방향 다음 책이 달라지고 이렇게 하면서 실패하고 이걸 저는 사무엘 베케트가 실패라고 더 페일, 더 베럴, 더 나은 실패를 해라 그러다 보면 알아지는 거지 이거는 절대적으로 해야 알아져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러니까 오늘 당장 합시다. 오늘 당장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제발 부탁인데 이제 하대님처럼 저처럼 여러분 유튜브든 팟캐스트든 블로그든 틱톡이든 뭐든 책이든 뭐든 간에요. 반드시 1인 미디어 또는 1인 채널 어떤 무기를 가지셔야 돼요. 공짜잖아요. 이걸 안 가지면 왜냐면 앞으로의 5년 10년 후에 똑같은 시간을 들였을 때에 그 효과가 우리는 채널을 가진 사람들은 그 무기를 이용해서 이거 AI보다 사실은 이거 먼저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뭘 하더라도 그게 나의 힘이 되고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받쳐주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인플루언스만 아니면 유명한 사람만 이런 사람들만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꾸준히 반복하면 무조건 내 힘이 되는 채널 또는 미디어가 생기는 거거든요. 저는 이 고도를 기다리며 이 두 명이 마음에 안 들었지만 제가 긍정적인 거를 봤을 때는 이들이 그래도 늘 같은 데서 나무 밑에서 그래도 하나도 안 빠지고 꾸준하게 반복한 거. 저는 이들이 여기서 이 책이 굉장히 얇거든요. 네. 이 책이 만약에 한 1000쪽짜리였으면 뭔가 해답이 나왔을 겁니다. 나 이 꾸준한 거는 내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 좋은 쪽으로 봤을 때 내가 최근에 이걸 여러 번 읽다 보니까 자꾸 얘들이 안 좋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안 좋은 건 보게 돼요. 내가 아니지. 이들의 어떤 장점을 봐보자 했더니 그래 하루도 안 빠지고 꾸준하게 기다리는 거. 네. 이 꾸준함은 정말 저는 제가 살아보니까 지금 오늘이 1334일째인가 제가 이거 긍정학원 하고 있는데 정말 저를 지탱해 주는 거는 그냥 그 꾸준한 반복이에요. 한 200일 정도까지 힘들었어요. 정말 300개 이상 쌓이잖아요. 그러면 그 300개에 쌓인 이 에너지가 나를 밀어주는 느낌이 있어요. 진짜 이제는 1도 힘든 거는 없고
오히려 하고 나면 시원한 전율. 제가 예전에 문천식 씨랑 레슬링 코미디를 한 적이 있어요. 두 분이 예전에 콤비셨잖아요. 네. 예. 그래서 레슬링 코미디를 했어요. 네. 스튜디오 안에다가 정말 실제 경기 사이즈를 해놓고 이왕표 관장님과 그 제자들에게 배우면서 네. 그래서 일주일에 거의 4, 5일씩 그 레슬링 그 도장을 가가지고 했는데 그 이제 몇 달을 배웠죠. 진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스케줄 때문에 한 3일을 못 가잖아요. 그 제자들 중에 동생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 레슬링 선수들. 내가 전화해가지고 야 누구야? 형 지금 갈 테니까 가자마자 좀 링에다가 나를 좀 패대기 한 10번만 쳐줘라. 왜냐면 그 낙법이 제대로 딱 했을 때 꽝 떨어지잖아요. 예. 엄청 시원해요. 그 시원한 전율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 3일 안 가잖아요. 천식이랑 무슨 얘기 했냐면 나 빨리 레슬링 가가지고 떨어져야겠다. 그 제자들한테 좀 나 몇 번만 던져달라 그러고 시작할 거라고. 그런 것처럼 제가 긍정학원을 아침에 찍잖아요. 딱 엔딩 딱 찍고 저는 항상 뭐 에너지를 받으세요 이러고 끝나거든요. 네. 받으세요 하고 딱 끝나면 그 전율이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재밌다니까요 이제. 그러니까 300일 정도까지는 힘들었는데 그 꾸준함의 힘이 밀어주는 에너지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돌탑을 쌓을 때 처음에 몇 개 쌓을 때는 별로 가치가 있는 느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키만큼 쌓아놓으면 그렇죠. 그때부터는 한 개 쌓을 때마다 전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야. 어차피 여러분이 처음 시작한 거는 변합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한 거 가지고 대박을 낼 수는 없어요. 빨리 시작하는 게 좋은 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반복해서 쌓이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쌓여서 돌탑이 빨리 내 키 정도만큼 쌓아놓으면 이 에너지가 여러분들을 어딘가로 밀어줘요. 여러분도 절대 알 수 없는 2000 며칠 3000 며칠 되면 얼마나 더 짜릿할까 이런 게 지금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쌓아가는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시작하셔야 돼요. 하고 만다 여러분 진짜 해 그냥. 힘듦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근데 그 힘듦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 게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그 힘듦에 완전히 젖어들게 되면요 진짜 뭘 해도 힘들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요 주인공들이 자기들끼리 시덥지 않은 농담을 하면서 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고도가 내일도 안 오면 그냥 우리 목을 매달자. 농담 섞인 이런 극단적인 발언까지 하는데요. 우리도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려울 때 있죠. 힘들고 뭐 잘 안 되고 할 때 과연 어떻게 어디에 포커스를 둘 거냐. 안 되면 그냥 목이나 매달자. 이들처럼 이런 부정적인 최악의 독백을 스스로 내뱉을 거냐. 아니면 사무엘 베케트가 말했던 것처럼 fail again 하고 fail better 해서 조금 더 나은 실패를 계속 쌓아나가면 그거 봤어요. 어떤 그림을 우연히 봤는데 제자리를 맴돈다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네네. 우리는 사실 이 3차원의 공간에 살고 있는 인간들인데 사실 우리의 감각기가 눈은 2차원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제자리에 맴돈다라는 것도 2차원적인 생각이거든요. 보시면 2차원이라는 면이 있으면 제자리에 맴돈다는 계속 이렇게 맴도는 거잖아요. 계속 이렇게 맴도는 건데 이거를 사실 3차원은 이제 높이가 더해진 거잖아요. 이 면에다가 높이가 더해진 건데 보면 사실은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는 네. 거죠. 이렇게 올라오는 건데 우리 인간은 3차원에 있고 2차원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우리 감각기관도 2차원으로 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냥 보면은 계속 제자리에 맴도는 거예요. 하고는 있는데 계속 제자리에 성과도 없고 성과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쌓여서 여기까지 와서 팍 스피드오버 되듯이 물에 물잔을 따라서 이렇게 어느 순간 딱 넘치듯이 그때 성과가 나온다고 보면 그 전까지는 계속 물을 따르고 있는 거죠.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 역시도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해보고 책도 읽고 글도 써보고 하다가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됐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계속 제자리에 맴돌고 있고 힘들고 아까 작가님께도 제가 저희 슛 들어가기 전에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요때가 7말 8초 휴가철에다가 한여름에 막 1년의 중간을 지나고 있어서 사실 막 책을 읽고 내 스스로에 대해 생각해보고 목표를 잡고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하기가 참 어려운 시기예요. 네.
책에 손도 잘 안 가고 사실은 근데도 불구하고 주말 저녁에 여러분 여기 들어와 있으시잖아요. 저와 고명환 작가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으시고 같이 공감해 주시고 또 얘기도 해주시고 그것만으로도 제자리가 아니라 이렇게 돌고 있지만 사실은 항상 3차원이라면 어떨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또 한 달을 이렇게 보내시기를 저는 바랄게요. 저도 마지막으로 고도를 기다리며로 정리를 하면 저는 이 3.1 빅히트가 결국 고도를 등장을 안 시킨단 말입니다. 안 시키죠. 예. 고도는 결과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3.1 빅히트가 또 하나의 얘기는 제가 요즘 삶에 대해서 저는 이제 죽음 앞에 가서도 우리가 죽음을 오해하고 있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이 뭐냐면 뭔가 이루어 놓은 업적 가지고 나를 위로하면서 죽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대통령상 받고 막 1조짜리 기업 만들어 놓고 애들 잘 키워놨고 이러면 야 내가 저런 거 잘 만들어 놨으니까 난 잘 죽어도 돼. 이게 아니더라고요. 죽음 앞에 가보니까. 이거는 아무 관심도 없어요. 내 안에 와 내가 뭐가 더 있어. 막 이걸 못 꺼내고 죽은 게 좀 원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예 나는 34살이니까 하나도 못 꺼냈어요. 난 이 고도를 기다리면 뭐냐면 결과를 얘기 안 하죠. 결국은 과정만 보여주다가 끝나요. 그 얘기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쌓아가는 지금 시작하시라고 한 게 그 하나하나 쌓아가는 그냥 그 결과는 이렇게 나와도 되고 저렇게 나와도 이게 삶이 그 결과 때문에 죽음 앞에 가면 그 결과가 아무 의미 없더라는 거예요. 재산을 얼마나 쌓아놨던 우리가 500억 건물주라고 얘기하는 막 목표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30억 500억 건물주 뭐 유니콘 기업 이거요 다 죽음 앞에 가잖아요. 다 의미가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저는 죽을 때까지 한 글자라도 더 쓰겠다라고 한 게 결국 고도는 안 나타나잖아요. 인생은 계속 과정을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뭔가 오늘 하루 시작하셨으면 하루 하나하나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 1334일 하고 만일까지 하면 76세까지 한다고 제가 그때 얘기했는데 저는 아마 76세까지 하고 또 만일 아마 전 죽기 직전까지 이제 해야 되는 그게 이게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계속 저도 고도를 기다린다는 게 하루하루가 재밌는 거죠. 여기서는 2명 그다음에 보조로키라든가 이런 친구들 나오면서 하는데 큰 얘기로 보면 저는 이제 완전히 이해를 했어요. 결과는 그냥 따라오는 거고 오히려 결과에 치중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아까 뭔가 시작하라고 했을 때 결과, 내용 생각하지 마시고 오로지 그냥 하루하루 반복하는 그 과정을 그냥 그 과정만 생각하고 한번 해보시면 언젠가부터 결과는 그냥 저절로 따라오고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의미를 안 두게 되는 순간 오히려 좋은 결과들이 계속 따라오게 되는 이 선순환. 근데 우리는 오로지 결과만 보고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움직여지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 고도를 기다리며 보시면서 한번 왜 고도가 결국은 안 왔는지 저는 결과와 과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얘기 듣고 만약에 처음 읽으시는 분들은 와 되게 재밌겠다 생각될 것 같죠. 그리고 뭔가 대입 내 삶을 휴가를 기다리며 내 월급을 기다리며 내 건물주를 기다리며 막 대입하면서 읽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죠. 처음에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뭐야 이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반드시 2번은 읽으셔야 돼요. 이 책은 2번째 읽을 때부터 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얇으니까 한번 이번 휴가 때 한번 읽으시고 바로 읽지 마시고 한 몇 달 정도 잠재워 놨다가 여러분의 뇌가 요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스스로 내용을 파악하고 했을 때 그 2달 후쯤에 한 번 더 읽으시면 엄청나게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얘기한 것까지 뭔가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여러분만의 이 고도를 기다리며를 여러분 안에 아마 충분히 쌓아가시는 그런 책이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제 저희 학원만다 1년 됐죠. 넘었죠? 딱 1년이 됐고요. 학원만다도 정말 하다 보니까 저희 1년이 이렇게 와, 1년이 됐고. 정말 저희가 뭐 대단해서 1년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즐기면서 이 과정을 네. 정말 했거든요. 그 와중에 작가님은 벌써 하고만다를 하면서 2번째 책이 나왔고 네. 저도 작년에 생각의 연금술이 나왔고 올해 가을에 또 이제 책을 낼 거거든요. 쌓아가는 또 저희 모습도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저희가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못할 이유는 완전히 없습니다. 네, 1주년 하고 만다 1년 동안 쭉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 쌓아가니까 여러분들 매달 함께 해주시면서 하고 만다! 우와, 1주년이다! 우와, 이거 물 뿌리자!